작년 8월에 7억 4,700만 원으로 7층이 거래된 아파트가 있는데요. 올해 5월에는 9개월 만에 3억 2,700이 하락하여 4억 2천에 거래된 곳이 있습니다. 무려 43%가 폭락하였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중계주공 8단지인데요. 8단지는 중계동 학원가와 불암중학교, 롯데마트 그리고 중계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노원구에서도 입지가 괜찮은 곳입니다. 여기 거래 현황을 자세히 보면 4억 2천만 원은 직거래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공인중개소를 통하지 않은 가족 간 거래일 수도 있겠군요. 8단지는 21평 단일 평형으로 네이버 최저가는 3층을 제외하고 7층이 5억 7천만 원에 등록되어 있는데요. 최고가 대비 약 1억 7천 정도 조정된 가격으로 보이네요. 노원구는 지난 정부 5년간 약 77%가 상승하여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인데요. 최근 3개월 흐름을 보면 도봉구가 가장 많이 매매가 하락이 있고요. 그 뒤를 이어 노원구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상승을 하였지만 최근에 많이 하락하고 있는 노원구 편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실 노원구는 노원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3가지 핵심 키워드가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3가지 키워드는 영상을 통해 설명으로 담았고요. 여기 하나 더, 노원구에서 최근 8월과 9월에 실거래된 아파트 중에 최고가 대비 하락률이 큰 아파트 단지들을 전수조사하여 선별해 보았습니다. 그럼 빠르게 확인하러 가볼까요? 고고고! 노원구를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서울올림픽입니다. 나이가 40대 이상이라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듯한데요. 1988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올림픽이죠.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서울 안의 판잣집이나 달동네를 철거하는 도시개발 계획을 실행하는데요. 이 계획의 일환으로 노원구에서는 판잣집과 달동네를 철거와 함께 1987년 상계동 주공아파트를 시작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대거 생겨나게 됩니다. 노원구는 서울 25개구 자치구 중 도봉구와 함께 가장 위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이곳에 약 50만 명이 살고 있으며 경기도의 안양시나 김포시, 파주시와도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상계, 중계, 하계, 월계 그리고 공릉동의 5개의 법정동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년천을 따라서 도봉구와 경계가 나눠져 있네요. 5개 동들의 위치를 보면 노원구에서 최북단의 가장 위쪽에 상계동이 있죠. 상계동 아래로 내려오면 중계동이 보이고요. 중계동 아래로는 하계동이 있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상, 중, 하네요. 하계동 아래에는 공릉동이 보이고요. 중량천을 넘어 왼쪽으로 가면 하계동과 공릉동에 맞닿은 월계동이 보이네요. 올림픽과 함께 들어선 상계주공 아파트는 19개 단지가 있는데요. 1987년 상계주공 2단지, 3단지, 5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1989년까지 조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단지가 서울올림픽이었던 1988년이죠. 88년에 준공되었는데요. 이제는 입주한 지 34년이 되어 재건축 연한을 훌쩍 넘겼습니다. 1부터 19단지를 보면 7호선 라인으로 동일로라는 대로가 있는데요. 이 7호선과 동일로를 따라가면서 위치를 확인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중계역을 시작으로 노원역까지 왼쪽 단지들을 우선 보면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4단지, 5단지, 6단지가 있네요. 여기 보이는 5단지는 상계주공 아파트 중에 재건축 사업 진행이 가장 빠른 곳인데요. 정밀안전진단 D등급으로 작년 3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죠. 노원역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노원역과 인접하여 7단지가 보이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마들역 아래로 9단지와 10단지가 있습니다. 8단지가 보이지 않는데요. 8단지는 이미 재건축이 진행되어 2020년에 포레나 노원으로 재탄생했죠. 마들역과 인접하여 왼쪽으로는 11단지, 오른쪽으로는 12단지가 있고요. 상원초등학교 옆으로 13단지가 보이네요. 그리고 12단지 위쪽으로는 14단지, 15단지, 16단지가 보이네요. 그리고 17, 18, 19단지는 노원구가 아닌 도봉구에 위치하는데요. 1호선 녹천역에서 창동역까지 중량천과 인접하여 아래에서부터 17단지, 18단지, 19단지가 있네요. 노원구의 도시 형성 과정을 보기 위해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필터링해 보면 7호선 라인을 동일로를 축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가장 먼저 입주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입주한 곳은 25년에서 29년이 경과한 곳으로 동일로 바깥쪽으로 중계동과 공릉동의 단지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형성된 15년에서 24년이 경과한 곳으로 4호선을 따라서 상계역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에 입주한 단지들이 있고요. 7호선 위쪽으로 수락산역 주변과 7호선을 따라서 내려와 공릉동의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원구의 과거에서부터 아파트의 형성 과정을 보았는데요. 이제 관심이 많은 하락단지를 볼게요. 조금 전에 보았던 상계동의 16개 단지 중 최고가 대비 하락률이 큰 곳은 3개의 단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6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상계주공 1단지입니다. 상계주공 1단지는 7호선의 중계역과 인접해 있는데요. 이곳 25평이 작년 11월에 3층이 7억 9,500만 원으로 최고가로 거래되었고요. 올해 9월에는 8층이 6억 4천에 거래되어 19%가 하락한 모습입니다. 7호선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4호선과 7호선의 더블 역세권이 보이는데요. 이곳에 위치한 2646세대의 상계주공 6단지가 작년 9월에 11층이 9억 4천에 거래되었다가 올해 8월에는 14층이 7억에 거래되어 26%가 하락하였군요. 7호선을 따라 다시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들역 오른쪽으로는 최옥석권의 상계주공 12단지가 보이네요. 1939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년 5월에 최고가는 8억 4천이었고요. 올해 9월에는 5억 9,800만 원으로 29%의 큰 하락을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하락한 모습이네요. 다음으로 노원구를 이해할 수 있는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3대 학원가입니다. 교육이나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서울 대치동, 목동, 그리고 중계동 학원가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곳에 보이는 은행사거리를 축으로 230여 개의 학원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학원가 학군 수요로 인기가 높은 곳이죠. 조금 전에 보았던 상계동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 4호선과 7호선의 더블 역세권과 가까운 곳, 3단지, 6단지, 7단지가 다른 곳들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서울 수도권에서는 뭐니 해도 역세권이죠. 강남 접근성에 따라 가격이 높거나 낮게 형성된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중계동은 어떤 모습일까요? 중계 역세권과 중계 하건가 중 어느 곳의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중계역 최역세권에 위치한 곳의 평당가를 보면 약 3천만 원 선이고요. 중계 하건가의 경우는 3천만 원 중후반대 가격을 형성하여 역세권보다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청구 3차 아파트는 4천만 원이 넘었네요. 사실 이곳은 학원가 이외에도 철도교통에서는 소외된 곳이었는데요. 25년 완공을 목표로 동북선 경정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선을 보면 상계역에서 왕십리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요. 노원구에는 은행 사거리를 지나 하계역과 월계역을 지나가는군요. 중계동에서 최근 최고가 대비 하락률이 큰 곳은 한 개의 단지가 있는데요. 중계학원가와 인접한 중계주공 5단지입니다. 주공 5단지는 1992년에 2328세대가 입주한 대단지인데요. 18평이 작년 9월에 6억 7천의 최고가로 거래되었고요. 1년이 지난 올해 9월에는 12층이 5억 4천에 거래가 되어 1년 만에 1억 3천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중계동 아래에 있는 하계동에서도 크게 하락한 단지가 있는데요. 하계역 최역세권에 위치한 한신청구 아파트입니다. 작년 9층이 7억에 거래되었었고 올해 8월에는 5억 500에 거래되어 1억 9,500만 원이 빠진 모습이네요. 그럼 다음으로 노원구를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조금 전에 보았던 하계동에서 중랑천을 넘어가면 월계동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세 번째 키워드인 역세권 개발이 있는 곳입니다. 노원구의 역세권 개발은 두 군데가 있죠. 지금 보고 있는 곳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노원역 위쪽으로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에 따른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창동 차량기지는 남양주 진접으로 4호선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차량기지 이전을 위해 4호선 당고개역에서 남양주 진접까지 연결하는 진접선이 생겨난 거죠. 차량기지가 이전하면 이곳에는 서울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인데요. 제약회사와 같은 바이오 관련 기업들을 입주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랑천을 넘어 보이는 이곳은 도봉구인데요. 여기에는 서울 아레나가 25년을 목표로 진행 중이죠. 사실 이곳은 노원역과 창동역을 연계하여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문화 중심지의 거점 도시로 성장하는 동북권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럼 역세권 개발이 또 다른 한 곳인 강운대역으로 이동해 볼까요? 강운대역 주변은 철도시설 용지와 물류센터 용지 그리고 시멘트 회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규모 또한 상당합니다. 이렇게 넓은 부지에 있는 물류창고와 시멘트 공장은 현재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호텔, 업무, 판매시설 등을 갖춘 49층의 랜드마크 상업 업무 용지가 조성되고요. 2694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감도가 참 멋지네요. 노원구 역세권 개발을 세 번째 키워드로 선정한 이유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서울시 건역별 중심지 4대 혁신축 활성화 방안을 보면 노원구에서는 청년 첨단 혁신축으로 강역 중심의 창동 상계와 함께 신성장 산업 거점으로 강운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창동 상계 역세권과 강운대 역세권이 개발되며 이 거점지에는 창동역과 강운대역의 GTX-C 노선이 예정되어 있죠. 다시 말해 노후화된 이곳들을 GTX-C 노선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와 문화의 중심지로 재탄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기를 고스란히 받아 뜨거웠던 아파트가 있는데요. 바로 미룡, 미성, 3호 아파트. 앞글자만 따서 미미3이라고 하죠. 미미3은 393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1986년에 준공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곳 또한 최근에는 많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지난 9월에 22평 5층이 9억에 거래되었다가 올해 8월에는 2층이 6억 7천에 거래되어 2억 3천이 하락한 모습이네요. 2층 매물이라 더 많이 하락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네이버에 등록된 호가를 보면 탑층이 현재 7억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북권에서 창동 상계 역세권과 함께 여기 보이는 강운대 역세권의 이곳은 앞으로도 유명하고 유망한 곳으로 더 관심 가지고 모니터링 해보면 좋겠네요. 어떤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노원구의 최근 실거래가 위주로 급락한 단지들을 보았고요. 세 가지 키워드 기억하시죠? 88 서울올림픽, 서울 3대 학원가, 역세권 개발의 키워드를 통해 노원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일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노원구는 오늘 소개한 3개의 키워드 외에도 재건축, 아파트 세대수가 가장 많은 곳 등의 키워드가 있을 듯한데요. 여러분은 노원구 하면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나요? 생각나는 키워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은 악플이 아닌 선플 매너는 기본이죠.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담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함께 부자 되세요. 여러분의 VNR기짓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